네, 미국 국립과학원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메나테크에서도 자주 인용하는 과학원이죠. 오늘 그것이 어떤 곳인지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간단하게. 그리고 이 과학원에서는 도대체 이 글리코 영양소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강조했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죠. 그다음에 뭐 다 아시는 거 있죠. 생활 습관의 중요성, 혈액순환의 중요성, 뭐 이거 다 아시지만 아, 또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또 한 환자분이 오셨는데 몰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미국 국립과학원이 어떤 곳인지 잠깐 한번 들여다볼까요? 미국 국립과학원은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시스 이렇게 부른대요. NAS라고 부르는데요. 미국 국립과학원, 미국 국립아카데미, 그냥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이렇게 불리고 있답니다.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에 대한 과학 기술 분야의 자문을 맡고 있는 학술 단체인데요. 영국의 왕립학회, 유명한 학회잖아요. 이거하고 이 미국 국립과학원이 세계의 양대 학회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기원을 보니까 1863년 에이브리엄 링컨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에 의해서 설립되었대요. 본부는 워싱턴 DC에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의 초창기 학원 과학 단체인데 오늘날까지 유명한가 봅니다. 관련 조직이 국립공학 아카데미가 있고 국립의학 아카데미가 있는데요. 이 학과 함께 과학, 공학, 의학, 정책 및 기술 연구를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학계에서 인정받을 만한 수준의 성과를 일으켜야 된다는데요. 회원이 2,000명이 넘고 외국인 회명도 400명 가까이 되는데 놀라운 게요. 그중에 노벨상 수상자만 200명에 달할 정도로 유명한 학회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는 유명한 PNAS가 있는데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흔히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라고 합니다. 이 유명한 미국 국립과학원에서요, 2012년에 이러한 책자를 발표했습니다. Transforming Glycoscience인데요. 이게 글리코 과학으로의 트랜스포밍, 이걸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뭐 변화, 발전, 뭐 변혁, 뭐 그런 뜻이겠죠. 제목이 그래서 로드맵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한 로드맵이에요. 무슨 로드맵을 말한 것이냐? 글리코 과학으로 미래가 발전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2012년에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에서는요, 이 소개말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당의 구조와 기능을 탐구하는 분야인 당과학, 글리코 사이언스는 의학, 에너지 생성, 재료 과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큰 진전을 약속한다. 여기 탄수화물, 사카라이드 또는 간단히 당이라고도 하는 이 글리카는 많은 생물학적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유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리코 사이언스로의 트랜스포밍은 아, 미래를 위한 이 로드맵은 당과학을 전문가가 주도하는 분야에서 폭넓게 연구되고 통합된 학문으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이걸 좀 공부해가지고 글리칸에 대한 보다 완벽한 이해를 얻고 다양한 분야의 핵심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200페이지가 넘는 이 책자를 발행한 것입니다. 이 표지 사진을 제가 좀 확대해 보았는데요. 뭐 이상한 사진이 하나 있죠. 여기에 뭐냐면 중국 햄스터의 난소, 그 난소의 세포의 글리칸 이미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한 건데요. 빨간색은 글리칸, 이 녹색하고 파란색 있잖아요. 이것은 핵과 골지체를 표시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 이미지가 캐롤린 버토지라고 돼 있죠. 이 과학자가 이걸 지금 준 거예요. 자기가 사진 찍은 것을. 이미지 캐롤린 버토지가 누굽니까? 아마 우리 정서영 사장님 같이 유명하신 분들 아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예, 2022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분입니다. 12년에 이 미국
이 자료, 이 그림을 제출했던 이 사람이 10년 후에 결국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됩니다. 의지의 과학자 같아요. 이 사람은 뭘 했냐면, 이렇게 글리칸을 클릭하면서 쉽게 연결할 수 있는 특수 기술을 개발했대요. 이거 천재는 하는 것이 우리는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특히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던 이유는 이거예요. 이 글리칸 녹색으로 구성된 이 당사슬만 염색을 해낸 겁니다. 그러면 이 당사슬이 변형되면 암세포가 된대요. 그런데 이 당사슬만 다 염색해가지고, 이건 암세포 염색 모양인데? 가지고 항암제를 개발해가지고 정상세포는 보호하고 암세포는 탁 파괴하는 그 약을 만들어내면 암이 정복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 버토즈 박사한테 너 돈 좀 줄 테니까 잠자 좀 하고 이것 좀 연구해 줘 하고 준 게 노벨 화학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 당사슬에 목을 매는 거죠. 이게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선구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사슬이 뭔가 아마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궁금하시죠? 이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세포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됐었는데 전자현미경의 발달로 이 글리칸이 발견되었대요. 이거 뭐 이상한 게 보죠. 뭐 사슬같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 말로는 뭐 당쇠, 당사슬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당생물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적혈구 사진을 전자현미경으로 찍었어요. 막 털복숭이 같은 게 있죠. 이게 적혈구 세포의 당사슬이랍니다. 그래서 핵이 없는 세포는 있지만 당사슬이 없는 세포는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모든 세포는 당사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생명의 열쇠는 세포잖아요. 그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당사슬이 이 세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스파이크 단백질. 이게 원래는 스파이크 글리코 단백질인데 말이 기니까 기자들이 그냥 스파이크 단백질을 한 건데 앞에는 글리코가 뭔 말이에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빼버린 거죠. 스파이크 단백질. 이게 쉽게 부른 겁니다. 원래 약칭하잖아, 이렇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어서 이것도 굉장한 개가를 일으켰죠. 작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효모랄지 곤충, 뭐 동물들, 식물들, 인간들 전부 다 이렇게 단당류로 이루어진 당사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이 어렵기도 한 이 고도의 당생물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도 이게 좀 주제 넘어 같기도 하고 좀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걸 다 공부하다니. 네, 만족감을 가지고 공부해보고 가능하면 쉽게 한번 공부해 보십시다. 자, 보시면은 자, 아까 햄스터의 난소세포 글리칸을 표시했는데요.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봤더니요. 이게 우리 몸에 있는 100조 개의 세포 중에 하나를 확대한 것입니다. 모식도로. 이게 핵이 있고 DNA가 있죠. DNA에서 정보를 주면 리보솜에서 RNA 정보를 바탕으로 단백질이 먼저 형성이 된답니다. 그럼 단백질을 형성돼 있어요. 그전에는 이 단백질학이 유명했었잖아요. 근데 이 단백질이 이렇게 소포치를 쑥 집어넣어주면 여기다가 당사슬을 딱 붙인대요. 그래서 이제 요걸 골지체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안 좋은 것,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이 세포막에 필요한 것들만 세포 표면으로 쭉 보낸대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몇 개가 있느냐? 각 세포마다 인간의 세포에는 건강한 세포에는 각 세포마다 10만 개. 우리 몸이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니까 10만 개의 곱하기 100조 개 하면 몇 개나 됩니까? 이 계산이 안 되죠. 엄청 많은 당사슬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어, 건강하지 않은 환자들을 세보니까 마치 뭐 머리 빠진 사람들처럼 1, 2만 개밖에 없더래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당사슬이 어떤 질병과 좀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조사해보니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글루코스, 갈락토스, 만노스, 퓨코스, 자일로스, 에나스틸, 글루코사민, 에나스틸, 갈락토사민, 에나스틸, 유라믹 애시드가 정말 꼭 필요하구나.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 이렇게 모든 세포마다 글리칸이 덮여 있다는 사진입니다.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뭐 뇌를 검사해봤더니 뇌세포도 그렇고 콩팥도 그렇고 간세포도 그렇고 폐도 그런데요. 이 폐를 좀 사진을 좀 확대해 볼까요? 짠. 자, 여기 요새 기침 가래하면 가래가 막 나오죠. 가래가 나오고 기침하는 것은요. 사실 기침은 엄청 좋은 거래요. 우리 몸에 가래를 배출해내는 아주 폐를 지키는 개 그런 뜻도 있죠. 그러니까 가래가 막 생기면 밖으로 내보내, 손모로 막 내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는 이제 가래가 안 생겨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생겼을 때 밖으로 빨리빨리 빼내는 일을 해주는 게 참 고마운 기관지와 폐포의 선모들입니다. 근데 선모 옆에 이렇게 조그만 영어로 슈가 글리카 안 써졌죠? 까만 게 프로테인인데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미세 육모가 있고 선모가 있는데 이 선모 옆에 여기 단백질이 있고 그 옆에 슈가 이게 당 사슬들이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폐 선모가 있는데 당 사슬이 없다. 당 사슬을 못 먹어서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게 가래를 뱉는 기능을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인간이 어떻게 될까요? 폐 안에 이물질 고름이 꽉 쌓이죠, 이렇게. 축적이 되면은 사람은 죽는 거죠. 그래서 폐포에 있는 당사실이 살아가지고 이걸 가래를 뱉어내주는 것이 참 고마운 일 아니겠습니까? 병원에서 주는 약은 사실은 이 가래를 삭혀주는 약만 줘도 되는데 환자들이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침 억제제를 드립니다.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기침 억제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래를 삭히고 가래를 만들어내는 균을 죽여주는 약이 더 중요하겠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거 보세요. 놀라운 건데요.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여기 인간의 혈액형이 이 세포 표면에 있는 글리칸으로 결정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혈액형 하나가 끝에 붙어 있는 이 글리칸 하나의 차이로, 이 한 끗 차이로 혈액형이 다르구나. 그래서 이 한 끗 차이로 요 N아시티 갈락토사민이 붙어 있으면 A형, 이게 없으면 O형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수혈할 때 이거 하나 한 끗 차이로 잘못하면은 사람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리칸이 얼마나 생명 현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글리칸은 이렇게 다수의 단당류로 구성된 화합물입니다. 3대 영양소가 우리가 알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잖아요. 3대 영양소라고 부르는데요. 그중에 탄수화물이 이 당질이죠. 이 탄수화물은 단당류 두 개 결합된 이당류, 다당류, 특수당류가 있어요. 특수당류에는 우리 아시는 분도 아시겠죠. 무릎 관절염에 좋다는 글루코사민. 이게 특수당입니다. 그거 뭐 키토산이라 해가지고 또 관절염에 좋다고 나오죠. 이것도 특수당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이 글리칸은 단당류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자일로 특검을 만드는 자일로스도 단당류에 속한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봤던 여기 다 있죠? 이게 다 단당류예요. 만노스, 퓨코스, 아라비노스. 그리고 병원에서 맞는 포도당 주사 있죠? 포도당도 단당류고 요새 음료수에 들어간 단맛 내는 거 있죠? 프룩토스, 과당도 전부 다 단당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글리카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수의 단당류로 구성된 화합물이다. 이렇게 좀 공부하시면 외우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질 체약은 뭐냐, 글코믹스는 요걸 공부하는 거죠. 요런 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당사슬을 공부하는 거. 요게 뭐지? 공부하는 것을 당질 체약 또는 당생물학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돈 있는 회사들이요. 요 글리코믹스를 연구해서 떼돈 좀 벌어보겠다고 덤벼들었습니다. 여기 한 보고서를 보니까요. 글루코믹스 시장 규모 점유율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2023년 15억 달러, 약 2조 원에 달했는데 향후 약 6조 원에 달하고
2024년부터는 32년까지는 연평균 11% 이상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이 예측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만성질환이 만연하는데 낫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당생공학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재 관련 위탁 연구기관의 수가 증가하니까 너도 나도 떼돈 벌어보자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리코믹스는 생물학적 시스템에서 당질, 특히 당세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에 초점을 맞춘 학문 분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연구에서 의약품을 개발하고 바이오마크를 탐색하고 아까 그 암세포 염색하는 거 보셨죠? 개인 맞춤형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가 아니죠.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보시면요. 그래서 만성 질환이 증가하니까 이 그립 엔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현대의학으로는 낫지 않은 병이 너무 많더라. 연구 좀 하자. 뭐 이런 것이죠. 헬스케어에서 생명공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어, 여기 예를 들어서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일 때 요게 스파이크 단백질 초점을 맞추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를 했어요. 이 글리칸이라는 공유 결합된 복잡한 올리고당을 포함하고 있는데 팬데믹 상황에서 당세에 대한 유망한 연구의 길을 열어줍니다 했는데 이거 연구해가지고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보시면요. 짠. 요 mRNA 백신 개발했다고.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 커리코 박사가 와이즈만 이 사람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지원받아서 연구를 했어요. 캐터린 카리코가 가지고 작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당사슬을 기초로 하는 코로나19 mRNA 백신을 만들었다는 공로죠. 사실 이것 맞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구했습니까? 너무 고맙죠. 저는 상 줘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게 다 뭡니까? 이렇게 한번 떼돈을 벌어보자 하고 투자한 이러한 단체들의 노력이었었죠. 다 당단백질을 연구한 학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도 나도 다 지금 뛰어들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21년 12월에 호주 그리피스 대학 그리코머스 연구소는 호주 암연구재단으로부터 18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다. 국제 암 글리코믹 센터를 설립했대요. 암 정복해보자 이 말이겠죠, 이렇게. 또 뭐 22년 8월에 엘버타 주립대학교라는 캐나다 지역의 우수 연구센터 네트워크인 글리코넷은 그리코넷 이름도 붙여가지고 이 돈을 받아 1068만 달러 투자를 받아가지고 연구하겠다는 거죠. 첫째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것이겠고 둘째는 나 떼돈 좀 벌어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처럼 나도 노벨상 좀 받아보자 이것이겠죠 뭐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스파이크 단백질을 연구해가지고 mRNA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자, 이렇게 글리칸이 중요하다고 지금 난리 법석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녁 시간 피곤하지만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돈도 벌 수 있지만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도 좀 피곤하지만 정신 집중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십시다. 자, 미국 MIT 공대에서는 2003년에 벌써 세상을 바꿀 10대 혁신 기술로 글리코믹스, 이 글리칸을 연구한 학문을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9년 후에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건강에 있어서 글리칸의 중요성,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이 책자를 딱 발표를 한 겁니다. 이 학원에서 이 국립과학원에서 학술지를 발표한 것은요, 신뢰할 만하다. 이건 믿을 만한 과학지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글리칸에 대한 중요한 팩트를 발표했습니다. 무슨 팩트를 발표했죠? 주요 글리칸이 없으면 사망한다. 모든 질환은 글리칸에 관여한다. 자, 이 자리에 혹시 어떤 질환 때문에 어떻게 좀 나아볼까 하고 희망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병이 무슨 병이든 간에 일단 여러분은 이 글리칸이 관여되어 있는 질병을 앓고 계신 것입니다. 세포와 병원군 상호작용의 대부분은 글리칸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방접종이 글리칸을 기초로 했어요. 2012년만 해도 폐렴구균이 글리칸을 기초로 해서 예방접종이 나왔지만 2021년도에 마침내 코로나19 백신이 나와서
노벨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의 일반적인 특징, 원인과 진행에도 그리칸의 변화가 관련돼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국립과 이게 원문을 제가 이게 캡처한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 Every disease, 모든 질환 that affects human,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질환은 significantly, 유의하게 또 중요하게 글리칸이 관련돼 있다. 이런 것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글리칸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세계는 글리칸을 연구하는 시대. 세포 표면에 글리칸이 없으면 영양소를 흡수할 수 없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자, 보십시다. 2006년에 하퍼의 생화학 교과서. 아, 이분도 로버트 K. 머레이 이 박사도 여자 박사시던데 아, 이분도 천재 같아요. 이분이 의대생들이 보는 교과서에 자기의 논문을 교과서에 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 국립과학원에 실린 논문도 신뢰성이 가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치고 싶은 게 교과서라고 생각해요. 의대생들이 가르치는 교과서는 아무 논문이나 결코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 하퍼 생화학 교과서에 단당류를 직접 보충해 주는 것이 유익한 증거가 있다고 이분이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 페이지를 통해서 이게 막 페이지에 막 책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당 영양소 보충제 개발을 촉진해 왔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제가 집어넣은 말입니다. 교과서 밑에다가 1996년부터 생산 중인 메나테크 엠브로토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글리코 뉴트리언트 서플리먼트 당 영양소 보충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1983년에 메나폴이 있었었는데 이 생화학 교과서에 96년도에 세포간 신호 전달을 위한 8가지 글리칸을 확인해서 발표하니까 이때를 맞춰서 이 영리한 이 회사 사장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특허를 내서 이 상품을 발표를 한 겁니다. 자, 또 한 유명한 박사, 스티븐 유던 박사인데요. 이분은 2022년도에 세계 탑 100명의 의사에 속한 분인데, 이 탑100닷컴에 들어가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 학계의 100명의 의사 선정 기준에는요,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 노력을 하고 있는 의사나 그다음에 출판물, 학위, 펠로우십, 과거 수상 이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혁신적이고 기술적이고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도덕성이 있느냐? 인도주의적 노력을 기르고 있느냐? 요걸 보고 뽑으면 돼요. 제가 왜 이분을 소개해 주냐면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현재 메나테크 제가 먹고 있는 우리 가족이 먹고 있는 이 글리코 영양소의 회사의 헬스 사이언스 헬스 부분 최고 책임자예요. 제가 먹는 영양제인데 누가 만들고 있는지요? 저도 관심 있지 않겠습니까? 한두 푼도 아닌데 또 몇 년째 계속 먹고 평생을 먹어야 될 영양소인데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이 정도면 믿을만 하다. 나보다는 똑똑한 것 같다. 라고 제가 인정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세포 표면에 글리칸이 없으면 영양소를 흡수할 수 없다. 아, 이걸 갈게요. 1970년대에 당사슬이 세포의 신호 역할을 한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게 벌써 1970년대입니다, 이게. 진짜 오래됐죠. 그래서 95년도 영국의 과학 저널인 네이처지에 글리칸 관련 발표가 있었는데요. 첫째, 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흐르는 혈액 또는 체액 속에서 각종 호르몬이나 또 미네랄이나 비타민을 이 당사슬이 인지하더라 하는 걸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바이러스나 톡신, 독소나 박테리움, 이 세균 같은 것들을 구별해가지고 면역 작용을 하더라. 세 번째, 세포와 세포 간의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힘을 합쳐서 이런 것들을 없애고 이런 영양소를 흡수하더라.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머리가 생각나시죠? 자, 93년도에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지에 실린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이 건강한 세포의 백혈구 사진하고 변형된 암세포의 글리칸이 모양이 좀 다르죠. 그래서 아까 버토지 박사는 이것만 염색해서 이것만 죽이려고 지금 주사제를 연구하고 있을 거예요. 약을 연구하고 있거나.
근데 우리 인간의 몸이 정상적인 이 글리칸이 꽉 차 있는 세포만 있다면요. 요거 해볼 수 있대요. 가서, 야, 저 이상한 암세포 있다. 가서 없애버리자. 어떻게 한다고요? 세포와 세포끼리 서로 의사소통하는 거죠. 근데 이 안테나가 듬성듬성 있으면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어이, 친구야. 저거 암세포야, 뭐야? 몰라, 내가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여. 이러면 공격을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세포와 세포 간의 의사소통하는 것이 제가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영양 다 중요하지만. 자,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죠. 영양소 흡수하는 것도. 그래서 감기에 좋다고 비타민 C 많이 복용하시죠. 근데 당사슬이 없으면 흡수가 안 되는 거죠. 흡수할 판막이 없으니까. 빨판이 없으니까. 그래서 세포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수리해주고 파괴를 막아주고 조절해주는 것이 다 이것들이 글리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우리 회사 제품은요 식물성이라 뭐 저기 싸구려 화학 제품 센트rum 같은 거하고 달라요. 좋아요. 광고하시죠. 근데 식물성은 중요하죠. 뭐 구두도 만들고 옷도 만드는 그 석유 화합물에서 만들어낸 그런 성분만 있는 영양제는 효과가 없다고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식물성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글리칸이 들어있느냐. 이게 훨씬 핵심이죠. 글리칸이 없이 그냥 다른 것만 들어있으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일상적인 식단에만 의존할 수 없나요? 밥 세끼 먹으면 안 되나요?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조상들의 식단을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양소, 당 영양소 말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버섯, 어? 곡식, 그 싱싱한 그 뜰에서 그 뭐야 텃밭에 따먹는 것들 정말 영양소가 좋았었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만너스, 퓨코스, 자일로스 이런 당 영양소를 먹기가 너무 어렵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많이 먹었어요. 비싸게. 근데 없대요. 배만 부르지. 왜냐하면 이렇게 막 농약, 비료, 공해물질 땅에 쌓이고 햇빛을 가려서 1년 내내 제가 얼마 전에 딸기를 먹었어요. 딸기 나올 철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데서 키우는 거죠. 영양가가 있을까요? 예. 토마토. 다 익어서 따면은 닝글닝글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덜 익어서 따서 운송 과정에서 이제 익히는 거죠, 억지로. 오래되면 파괴되니까 방부제 넣은 통조림 같은 것들. 영양가가 있겠습니까? 다 폐가되고 없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따서. 또 이런 것도 상품을 팔면 또 안 먹잖아요. 더럽다고. 이런 것도 사실 가치 있는 건데. 그래서 잃어버린 영양소 현실. 52년도에 당근 한 개, 시금치 한 달, 귤 한 개를 먹었다면 지금은 당근을 10개, 시금치를 19단, 귤을 20개 먹어야 여기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나 철분이나 비타민 C나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서글픕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조상들에게는 없던 독소가 7만 5천 가지가 생겼다가 2004년 이후에 이제는 33만 가지 독수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7개국에서는 최소 3가지의 식품 영양소 강화를 의무화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우리가 먹는 식품은 부족하다는 거죠. 자기 나라에서는. 국민들에게 요 3가지만큼은 좀 따로 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21세기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쫙쫙쫙 소모된다는 거죠. 스트레스 받고 있으니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신체 활동과 영양 프로그램을 통해 만성질환과 비만을 예방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죠 이게? 영양소를 공급했더니 그 결과 관상동맥 심장병, 대장암, 당뇨병, 고혈압 위험이 감소하고 체중이 조절되고 뼈 근육 관절의 건강이 증진되고 노인의 낙상이 줄어들고 관절염 통증이 완화되고 불안과 우울증 증상이 줄어들더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밥 세끼 갖고 안 되고 좀 영양제를 잘 먹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신체 활동 좀 해라. 두 가지입니다. 신체 활동과 영양 프로그램입니다.
아무 운동도 않고 영양제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같이 하라 이거죠. 그래서 올바른 영양 섭취는 심장병, 뇌졸중, 암, 당뇨병 및 골다공증 위험을 낮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밥 3끼만 먹으면 되지. 이 말은 땡, 탈락. 네, 끝났습니다. 자, 우리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삶은 옛날에는 그래도 뭐 홍역, 호환, 마마, 전쟁 이런 것도 있긴 있었는데 근데 우리보다는 좀 쉬웠대요. 지금은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식품 영양소를 섭취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세포에 그리칸이 있어야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데요. 현대인이 먹는 가공식품, 사전에 조리된 식품, 또 인체에 집어넣어서 안 될 음식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첨가제들이. 네, 그런 것들을 먹고 사는 우리 현대인들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걸 먹고 살아가다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네. 자, 그래서 130가지 이상의 질환 중에 160가지 이상의 당화장애 때문에 발생하는 병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당 영양소들이 막 복합으로 모아져 가지고 이렇게 세포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병이 생기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러면은 매일 이걸 먹어야 되나요? 몸이 아플 때만 먹으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죠. 여기 보면요. 셀 타입과 라이프 스팬이 있죠. 세포 종류 중에 과립구, 호상구, 호영기구, 호주구는 이게 면역세포들이죠. 백혈구도 다 면역세포잖아요. 암세포가 있으면 가서 막 죽이는 게 백혈구 아닙니까? 이런 것들인데, 백혈구가 여기 있죠. 백혈구가 어디 갔냐. 네. 백혈구 한, 90일 정도 살아요. 그리고 과립구는 한 10시간에서 3일밖에 안 산대요. 너무, 너무 짧게 사네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살고 딱 죽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세포가 줄기세포를 통해서 바로 보충이 된답니다. 인체가 너무 신비롭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막 지금 우리가 이 강의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요, 우리 몸은 계속 새로운 세포가 만들고 새로운 세포가 죽고 있는데 아무리 들어도 쓰레기도 안 나오고 소리도 안 들리죠, 공장에서. 가끔 배고플 때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 뿐이지. 이렇게 인체가 놀랍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게 교체되려면은 그때마다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카니, 야, 야, 저거 뭐야? 벌써 3일 된 세포가 있네? 저거 빨리 얼른 없애고 새로운 세포 만들어내자 하고 신호를 보내야 되잖아요. 이럴 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세포 간에 그리칸이 있어야 신호를 주고받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요, 호중구 만드는데 뭐뭐 필요해? 비타민C, 철분, 셀레늄이 있는데, 그럼 얼마나 보내줄까? 얼마나 받아들일까? 빨판, 문 열어봐봐. 이 명령을 이 그리칸이 한다는 것입니다. 세포 간 소통이 이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면역세포를 만들 때 그리칸을 찾게 될 것이고 그럼 다른 곳에 그리칸은 어떻게 될까요? 부족해질 수도 있겠네요. 필요한 곳으로 막 가버리니까. 그래서 충분한 양을 먹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칸은 약이 아닙니다. 그냥 세포가 건강해지게 하는 도구를 세포에 주는 것이죠. 세포야, 그리칸 만드는 요소 줄게 제발 잘 만들어서 건강해지거라.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내 몸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도구를 주자는 것입니다. 의약품을 주는 게 아니라 세포에 있는 그리칸에게 필요한 요소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마트에 갔는데 꼭 사야 될 어떤 물품이 없으면은 당장 오늘 저녁에 손님이 오기로 했는데 어떡하지? 이 재료가 중요한 게 없으면 요리를 못 만드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럴 때, 잠깐만요! 라고 어디 창고에 가가지고 직원이 탁 찾아서 갖다 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도구를 주자는 것입니다. 글리칸, 당 영양소. 실험을 해봤더니 어떤 사람은 당 영양소를 말하니까 그러면 당이 좀 올라가나요? 나 당뇨 환자인데 실험을 해봤답니다. 이중면검. 이중면검이 뭐죠? 이중으로 눈을 가렸어요. 누구 눈을 가렸을까요? 환자의 눈도 가리고 의사의 눈도 가립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는 환자도 이것이 밀가루인지 영양인지 모르죠. 이걸 주는 의사도 내가 지금 이걸 주는 게 밀가루인지 약인지 모릅니다. 이게 이중맹검입니다. 위약 대조 연구를 했더니 엠브로토스 복합물을 하루 4g 섭취한 피험자들의 혈청 포도당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혈당이 올라가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자, 엠브로토스 유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포 신호 전달을 향상합니다. 인지 기능이 향상되고 기억 능력 향상, 집중력 증가, 주의력 증가, 무드 좋아짐, 과민성 좋아짐, 면역 체계 좋아짐, 소화 기능 좋아짐. 이거 다 제가 알고 있는 병 같아요, 이거. 예? 그래서 저는 열심히 먹습니다. 예. 자, 그래서 스티브 뉴턴 박사는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은 엠브로텟을 먹어야 한다. 왜? 죽을 때까지 우리 세포는 계속 재생이 돼야 되니까. 예,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글리칸. 지금 세계는 글리칸을 연구하는 시대고 모든 사람이 이 달라붙어 있고 이걸로 노벨상을 받고 있고 세포 표면에 글리칸이 없으면 영양소를 흡수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이것만 먹으면 안 되고 생활 습관과 혈액순환이 중요성인데요. 생활 습관 보십시오. 스트레스 받고 커피 먹고 술, 담배, 혈당수 높은 음식, 항암 치료해서 몸을 바짝 말려버리고 세포 다 죽이고 심한 운동, 탈수, 추위, 노화, 당 사슬이 쫙 죽어가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세포가. 세포가 불쌍하죠. 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막 코로나 걸리고 독감 걸리고 장염 걸리고 막 자가 면역 질환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난리가 아니죠. 이렇게. 다행히요. 이 글리칸 당 영양소 많이 먹고 스트레스 관리해주고 이 국물 체온 딱딱 유지해주면 다시 회복이 된답니다. 살아있는 세포니까. 이게 죽어있는 세포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살아있으니까 다시 또 DNA에서 메신저 RNA에게 막 정보를 줘가지고 빨리 단백질 만들고, 다시 또 소포체에서 빨리 리보솜으로 보내가지고 빨리 얼른 좀 당사슬 붙여서 세포 표면으로 10만 개 만들어내라고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포기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요거 하십시다. 아직은 우리 젊잖아요. 네. 자, 세포가 건강하려면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고, 필수 영양소를 잘 먹어야 되는데, 그 중에는 글리코 영양소가 들어간다는 거 절대 잊지 말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세포를 말리는 가장 큰 거, 스트레스, 과로. 제가 오는 환자들에게 이걸 보여주시면요. 열의 9 이상은 여기에 제가 이 상태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오신 분은요, 운전을 하시는 분인데, 트럭을 20살 때부터 지금 60다 때까지 40년을 하신 분인데, 커피를 많이 드신대요. 여기 설문지에다 5잔 써놨길래 5잔 드셔요. 5잔 드시면은 하루에 소주를 한 50병 먹는 것만큼이나 이뇨작용 때문에 그 혈관이 마르고 근육이 말라서 아프실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은 5잔 더 먹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시간 들여서 많이 해드렸습니다. 이뇨작용 때문에 혈액량이 감소하니까 제발 근육 아프다고 이렇게 뭐 절절절절 매지 마시고 우선 좀 커피부터 끊어보시라고 했더니 이분은 몸이 많이 아프시니까 그래서 저는 커피 못 끊어야 할 줄 알았더니 끊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격려를 많이 해드리고 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커피 좀 줄이시고요. 술, 담배, 스트레스 받다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그래서 혈액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다. 또 맹물 많이 먹어도 좀 안 좋대요. 우리 몸은 0.9% NaCl 생리식염수인데요. 맹물은 소금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맹물이 되면 죽어버리잖아요. 우리 몸은 일단 농도를 체크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콩팥에. 가지고 맹물이 너무 많다 싶으면 소변으로 바로 빼버립니다. 저도 여러 번 경험한 일인데요. 목이 말라서 물을 계속 먹는데도 화장실 갔다 오면 또 목마르고,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래서 예전에는 누가 맥주를 좀 먹어보라 했어. 맥주를 먹었는데, 이 목이 더 마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다 이 이뇨작용 때문에. 목이 더 말라요. 뭘 해야 되느냐? 국물을 좀 드셔요. 삼삼한 국물, 짠 국물 말고, 산모들 건강식, 미역국, 된장국, 시래기국, 국물을 좀 많이 드십시오. 이렇게. 네, 그걸 많이 권합니다. 자, 그래서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혈액순환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몸에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여기 모세혈관이 99%인데요. 이 간달혈관은 세포에 다 피를 공급해줘야 살죠. 근데 근육이 말라버리면 스트레스, 과로, 커피, 술, 담배, 막, 뭐, 사우나 땀 쫙 빼버리고, 그러면은 다 말라버리잖아요. 세포가 이렇게 말라버리죠. 아까 그분은 만져보니까, 그냥 막 육포처럼 만져져요. 너무 말랐어요.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런 경우는
빨리 국물 마시고 커피 끊으시고요. 너무 말라있는 근육은요, 막 신경을 누르잖아요. 잠을 못 자요. 이쪽으로 누워서 못 잡니다. 신경이 누르니까. 한 달 동안 잠을 못 자서 죽을 뻔했어요. 살려주세요. 뭐 불면증이세요? 아니요. 옆으로 누우면 아파서 잠을 깨버려요. 근육을 많으니까 이제 육포처럼 말라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직접 이제 풀어줘야죠. 그런 경우는. 그때는 급하니까. 그리고 이 척추에서 자율신경이 나요. 오늘 한경대생이 한 명 왔는데 막 아침에 구토를 5번을 하고 얼굴이 노랗게 닫고 왔어요. 장염인가 싶어서 혹시 철사했느냐? 안 했대요. 열 나냐? 열은 안 난대요. 너 자꾸 토하고 싶고 약간 머리가 어지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엎드려 버려야 돼. 등을 눌렀더니요. 손을 못 대게요. 이 자율신경이 눌려가지고 팔짝팔짝 뛰어요. 젊은 학생이 왜 그러냐 했더니 학교에서 무슨 책임을 맡고 있는 대표인데 며칠째 너무 고생을 했고 어제는 한 끼도 못 먹고 일을 했대요. 바짝 말라가지고 신경이 나서 너 안 되겠다. 이거 먼저 주사 맞자 해가지고 근육으로 주사를 쭉 풀어주고 이렇게 위로 가는 신경을 풀어주고 수액을 놔줬더니 얼굴에 핏기가 싹 돌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하고 갔어요. 만약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위장약이라 하고 진통제만 먹고 갔더라면 풀렸을까요? 아마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이게 불면증, 막 여러 가지, 뭐, 어지러움증, 뭐 이러겠죠.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벌렁거리고, 막 기침, 천식, 한숨, 막 답답하고, 이게 전부 다요. 이 자율신경 문제예요, 이게. 빨리 풀어줘야 됩니다. 만성 체기, 이 심장병으로 별 심장내과 가도 낫지 않는 환자들, 이 신경이 눌려서 그러는 위장병 환자들. 자, 근데 이 글리칸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글루칸은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살려줍니다. 프로테인 글리칸이라는 건데요. 프로테인, 단백질이잖아요. 오솔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다음에 엠브로토스가 당 사슬을 만드는 요소들이라 했잖아요. 두 개가 만나면요. 단백 다당이 됩니다. 글리코 아미노글라이칸인데요. 두 개의 당이 반복적으로 연결된 겁니다. 아미노당과 우론당이 계속 연결되면서 세포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이게 음이온이에요. CH2SO4 음이온, CH2SO4, SO3 음이온인데, 이게 나트륨과 워터는 양이온을 빨아들이는데, 얼마나 빨아들이냐면, 1000배를 끌어온대요. 하나가. 그러니까 수분을 막 끌어오니까, 이렇게. 수분을 막 끌어오니까 근육이 어떻게 될까요? 말랐던 근육이 이렇게 촉촉해지는 거죠. 그래서 무릎 관절 주변에 염증이 있는 분들이 요걸 먹거나 허리 디스크가 있거나 그런 분들이 이걸 먹으면요. 많이 부드러워져요. 진통제 같은 거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대신에 이걸 충분히 만들어야 될 정도로 많이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몸이 진짜 안 아프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프로테어 글리코 글라이칸.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 관절염도 이렇게 꽉 차 있으면은 안 아픈데, 이거 듬성듬성 하면은 염증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거 그 인공관절 넣을 겁니까? 뼈주사 맞다가 다 이제 다 아작이 나면 인공관절 넣는 사람들이 99%잖아요. 그렇게 사시지 말고, 그리고 영양소 먹고 이렇게 촉촉하게 만들어가지고 건강한 무릎 관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요즘 99.9%가 스테로이드를 너무 남발하는데 그것도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저는 그거 싫어가지고 그냥 근육이 말라있는 근육을 포도당을 진짜 풀어서 살살 으깨지지 않게 조심히 풀어줍니다. 이렇게.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 시켜주고 말랐던 근육을 이렇게 만들어줘야죠. 수액도 달아주고 그냥 제 몸이다 생각하고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주는 거죠. 그리고 글리코 영양소도 먹으라고 권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임상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프로시딩지. 8년간 75만의 임상을 했던 잡지인데요. 골다공증 환자, 당뇨 영양소 섭취 그룹에서 골밀도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또 C형간염, 요즘은 C형간염 주사가 나왔어요. 너무 다행인데 이 당시에는 없었었죠. C형간염의 75%에서 간 수치가 모두 향상. 양극성 장애 있죠. 양극성 장애 뭔지 알죠? 막 흥분했다, 막 우울했다, 막 그런 거 있죠. 청소년 13명에게 10개월간 당 영양 섭취를 했더니 8주부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향상했다. 갑상선 같은 자가 면역 질환도 당 영양소가 이런
가치가 있다. 계속적 연구할 가치가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남소암도 병의 예방과 건강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난소암 자궁암 예방하려고 주사 맞잖아요. 그것만 하지 말고 이것도 좀 먹어보시죠. 이렇게. 유방암 환자도 어, 수술하고 나서 이걸 먹었더니 전이가 없어지고 전이 흔적이 거의 사라졌더라. 이 사람 참 행복한 케이스네요. 이렇게. 특발성 혈소판 감소 자발증 환자 참 은근히 많아요. 이런 환자들 요새. 스테로이드밖에 없죠, 약이. 근데 당 영양소만 먹고 스테로이드 안 써봤는데도 혈소판이 증가하더라. 선택을 하십시오. 스테로이드 먹고 그냥 얼굴 퉁퉁 붓고 다니시든지 정말 이게 당 영양소 한 먹어보시든지. 폐 소세포암 56세 환자, 아, 그, 당 영양소 섭취를 했대요. 처음에 수술하고 나서. 그랬더니 재발하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다시 먹었대요. 그랬더니 다시 좋은 상태와 기능을 유지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위암 69세 환자, 부분 절제 수술을 했는데, 7월 달부터 바로 당 영양소를 섭취하기 시작했더니 2년이 지난 11월 거의 재발했던 친구도 발견하지 못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건강에서 글리칸의 중요성을 발표한 미국 국립과학원 학술지 믿을 수 있는 단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요 글리칸이 없으면 사망한다고. 모든 질환은 글리칸이 관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읍시다, 이거. 네. 열심히 먹고 건강해지도록 하십시다. 자, 글리칸만 먹지 말고 여기 또 필요한 거 많이 있죠. 미네랄, 아미노산, 항산화제도 같이 좀 드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부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글리칸이라는 거. 지붕 역할은 뭘까요? 스트레스, 카페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술, 담배, 과로, 근심, 걱정. 요게 없으면 독소가 바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꼭 같이 생각해 보시고요.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은 앰브로토스 먹어야 한다는 이 스티브 유젠트 박사의 말을 기억해 보시고요. 커피 한번 좀 줄여 보십시오. 이렇게. 그다음에 너무 아프시면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치료해 보시고 죽을 것 같은 통증 너무 견디지 마시고 바로 글리코연서 드시고 자율신경과 관련된 질병들이 있으면 또 이런 여러 가지 치료들을 병합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건강에 도움되는 것들 정리해 보실까요?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 만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과로하지 않기, 진심으로 용서하기, 참을성을 나타내기. 이거 다 제가 못하는 건데 지금 같이 읽고 있습니다. 예, 같이 해보자고. 정기적인 운동, 하루에 15분이라도 활기차게 한번 걸어보자는 것이죠. 같이 해보십시다. 또 혈량과 간지력을 마르게 하는 일 피하기, 카페인, 맹물 한 번에 많이 마시기 하지 마시고요. 균형 잡힌 식생활, 단순당과 전제 곡물을 줄이고 부족한 미네랄, 천연 비타민 먹고 또 국물 좀 많이 드시고 글리칸 충분한 양을 충분한 기간 복용하기 이렇게 해보십시다.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보다 더 인생을 열심히 살고 계신 여러분들이 더 건강관리 스스로의 주체시겠죠.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논문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 우리 여기 나와 계신 우리 이 메나테크 사장님들이 경험이 저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이런 정보를 좀 얻으셔가지고 도움 받으셔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단 하루를 살더라도 좀 건강하게 살아보십시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